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요, 나이 들수록 뇌의 능력을 더 높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아주 실질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먹으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 나이 먹으니까 자꾸 깜빡깜빡해. 너도 나이 들어봐라, 예전 같나. 이런 농담 많이 하죠. 비단 그게 완전히 7, 80대만 하는 게 아니라 막 30대도 그런 얘기하고, 작년 같지 않아. 30대가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막 40대는 물론 그런 얘기하고 50대도 마찬가지고 어느 연령대나 다 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전 같지 않아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 정확히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죠? 나이 먹으니까 뭔가 이렇게 달라진, 내가 지금 30대건 40대건 50대건 관계없이 예전보다는 달라진다는 느낌? 그리고 참 이렇게 암기력이 떨어진다는 느낌? 뭘 잊어버린다든지 이런 느낌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나이 들면서 뇌를 점점 더 능력을 높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뇌를요. 뇌는 훈련하면 훈련할수록 우리가 이제 몸 이렇게 훈련하면 근육 생기고 더 이렇게 잘 뛰고 막 이럴 수 있는 것처럼 뇌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사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용량에 비해서 한 10%밖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 마음 근육 튼튼하게 마음 훈련하는 것처럼 뇌를 훈련을 해서 뇌를 이렇게 더 이렇게 아주 훨씬 더 원활하게 지금보다 더 발달한 뇌를, 훌륭한 뇌를, 유능한 뇌를 쓸 수 있을까? 이런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좋은 교재가 있길래 제가 그 9가지를 한번 취약해 봤습니다. 오늘 이제 9가지를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설명드릴 건데요. 이것을 이제 메모하셨다가 나의 뇌의 능력을 올리는 어떤 훈련법으로 쓰시면 참 유익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명상이에요. 그 명상은 어떤 그 뇌의 체계를 아주 강화하는 그런 최고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명상은 어떻게 하는 줄 잘 몰라요. 저는 이제 이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죠, 저 같은 사람은. 그리고 불교인 분들도 기도하고 천주교도 기도하고 다들 기도하시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방법이 사실 명상과 가장 비슷한 건데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하는 방법이 이런 거잖아요. 내가 어떤 걸 참 잘못했습니다. 이런 이제 반성을 하고, 그리고 어떤 거 정말 내가 이렇게 막 갖게 된 거, 내가 누리고 있는 거 아주 작은 거라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하고, 또 나의 계획, 소원 이런 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어떤 그런 단계를 거쳐요. 기도라는 게. 근데 명상도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생생하게 떠올리고 호흡에 집중하고 어떤 이런 부분이라고 하니까 이 명상이라는 거는 기도나 명상이나 대단히 뇌를 훈련시키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런 이제 나의 희망에 대해서 상상하고 감사하고 잘못된 거 반성하고 이런 어떤 그런 나만의 의식,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게 어떻게 이 뇌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대단히 상식적인 것 같은데 우리가 평소에 뇌를 훈련시킨다고 생각하고 훈련시킨다는 어떤 그런 기능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종교 없으시는 분들은 명상, 종교가 있는 분들은 기도에 이렇게 집중하시는 거 뇌에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긍정적인 감정이에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굉장히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으면 굉장히 이렇게 판단력이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지혜롭게 제대로 딱 결정을 하고 이러는 건데 너무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부정적인 감정에 우리가 막 휘둘리다 보면 이제 뇌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죠. 스트레스, 막 불안감 이런 느낀 상황에서 어떤 이제 기억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떨어지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이제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지 않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을 잘하기 위해서 뭔가 지혜로 이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이제 긍정적인 기분을 가지면 그게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키는 걸 돕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열받은 상황에서 우리가 결정할 때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가만히 느끼고 그것을 손님처럼 대접하고 내보내는 작업들, 그런 작업들이 이제 영상에서 제가 이제 마음 훈련하는 거에서 이제 여러 번 방송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훈련을 통해서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지 않는 거 뇌의 이렇게 능력을 높이는데 대단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운동인데요. 아, 이건 뭐 너무나,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 너무나 당연한 거, 그리고 다 너무 상식적인 거, 다 알고 있으나 우리가 그렇다고 실천은 별로 안 하는 거, 이런 것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마찬가지고요. 알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실천으로 가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세 번째가 바로 운동, 이거 같아요. 신체적 활동이 뇌의 혈액순환, 여기에 굉장히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뇌에 지대한 영향을, 그러니까 뇌를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뇌의 어떤 활동을 이렇게 능력을 증가시키는데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계속 공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운동을 열심히 하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체적 활력이 높아지면 일에도 활력이 넘치는 게 바로 이제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몸이 이제 운동을 건강해지면 머리도 잘 쓸 수 있어서 더욱더 일에 성과를 낸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샤워하고 회사에 가서 일하고, 이것보다 더 머리를 잘 돌리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그래서 똑같이 공부해도 새벽에 운동하고 공부하는 사람과 그냥 일어나자마자 공부하는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효율이 다르겠죠. 왜냐? 뇌의 능력이 더 이렇게 활성화됐으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꼬박꼬박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는 브레이크 장착하기. 우리의 이제 주의력, 어디에 집중하고 있거나 뭐 하고 있거나, 이 주의력을 빼앗는 요소는 언제나 이제 존재하죠. 막 사실 우리가 이렇게 떠밀려가면서 일할 때도 있고, 막 그냥 내 감정에나 아니면 주위 환경에 막 휩쓸려서 잘못 결정할 때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한 번씩, 그러니까 어떤 일에 너무 매몰되거나 어떤 감정에 너무 빠져 있거나 휘둘리거나 이럴 때 우리를 한 번씩 딱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 대단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거는 방법은 어떤 건가 하면,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이렇게 딱 내 스스로 지금 좀 잠깐만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주의를 다시 환기시키는 거, 이런 것도 브레이크고, 그 다음에 심호, 너무 막 열받거나 화나거나 내가 이제 막 이런 얘기에 막 휩쓸려서 감정에 충동적으로 뭔가 이렇게 결정하려고 할 때, 뭐 사실 충동 구매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심호흡을 한번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심호흡을 몇 번 하면 그걸 이제 브레이크 거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하면 자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게 지금 제대로 생각하는 건지 내가 내 머리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브레이크 거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뭔가 하면 숙면하는 거래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사실 이렇게 잠의 질이 별로 안 좋은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잠을 자도 막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막 사람들 잘 잤다 막 이거 막 무슨 광고에도 막 그렇게 나오잖아요. 너무 잘 잤어 막 이러는 거. 그런 게 사실 저는 제일 부러워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렇게 잠을 잘 때 이렇게 푹 잠이 안 들고 약간 가수면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도 별로 개운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많이 걸으려고 해요. 이렇게 지치도록 걷고 나면 잠자는 게 좀 낫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숙면하기라고 나오는데 이거에 이제 100% 저는 정말 찬성이에요. 동감해요. 푹 떨어져서 자고 나면 머리가 활성화돼서 잘 돌아가는 거죠. 근데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나면 잔 것 같지 않고 막 이렇게 하면 몸도 찌뿌둥한데 머리인들 온전히 돌아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뭐 따뜻한 차를 마시든지 뭔가 이렇게 막 책을 보고 자든지, 그러니까 자기만의 숙면할 수 있는 방법들, 스트레칭도 좋은 것 같아요. 스트레칭을 하거나 자기만의 숙면 방법을 찾아서 숙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나의 뇌를 막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 목표 세우기입니다. 목표 세우기. 우리가 왜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거, 그런 거, 약간의 도전 정신을 딱 이제 이렇게 애를 써야지만 이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좀 적당한 목표를 세워서 이제 어떻게 살면 훨씬 더 뇌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나 별로 목표 없어 라고 하면 뇌를 지금 막 이렇게 훈련시키지 않는 그런 나쁜 방법이 되거든요. 난 목표 없이 그냥 사는 게 스트레스 안 받고 좋아 라고 하시면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일단 목표를 세우는 게 뇌를 발달하게 하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일단 목표를 세우고 나면 사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목표를 세우고 나면 세부적인 어떤
그런 액션 플랜들을 짜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뭔가 그 내가 내년에 어떤 뭐 은퇴 준비를 한다, 이직 준비를 한다, 아니면 내년에 창업 준비를 한다, 뭐 내년에 뭐 책을 쓸 거야, 내년에 유튜브를 시작하겠어, 막 이런 거, 내년에 무슨 학원을 차리겠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려고 하면 회사를 차리겠어 이렇게 하면 그런 목표를 딱 정확하게 세우고 내년 6월이야 이때 오픈이야 라고 하면 지금 그냥 가만히 있겠냐고요. 지금 뭘 해야 되고, 자 연말까지는 뭘 해야 되고, 내년 초엔 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막판엔 뭘 해야 되고, 이렇게 막 월별로 이렇게 계획을 세울 거잖아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당장 오늘은 뭐를 해야 되지? 이런 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마음이 급해지고, 그 다음에 일정이 촉박하고, 내가 시간 보고 달력 보고 계속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속 어떤 그 해결할 방법들, 그걸 성취할 방법들을 생각해내고 몸을 움직이고 머리를 계속 움직이는 어떤 그런 사이클이 되잖아요, 우리 생활이. 그러다 보면 이제 선순환이 되는 거죠. 계속 머리를 쓰고 어떤 희망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거를, 그 내년을 위해서 지금 작은 거를 성취하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고 막 엔돌핀이 나오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뇌의 발달에 그게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또 특별한 어떤 목표를 세우면서 살지 않는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 목표를 다시 한번 이제 실현 가능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세우시는 게 나의 뇌의 능력을 높이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7번째는요, 시간을 통제하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시간 통제하는 것도 뇌를 훈련시키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왜 그런 걸 한번 이제 여러분이 따져보세요. 나는 언제 집중이 제일 잘 되지? 어떤 시간에? 그리고 얼마 동안 나는 한번 집중하면, 내가 이제 회사에 가서 어떤 리포트를 쓰는데 내가 정말 얼마 동안이나 집중해서 일할 수 있을까? 사실 그렇게 집중 시간이 여러분 길지 않아요. 중간에 계속 딴짓을 하거든요, 우리가. 메일도 보고 카톡도 보고 전화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만 집중해서 있는 시간, 사실 이렇게 재보지 않은 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나는 어느 정도 집중하고 있지?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걸 딱 끝내고 나서, 리포트 끝내고 나서 잠깐 쉬었다가 다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쉬는 시간이 어느 정도가 나는 필요한가? 이런 것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나의 시간을 전체적으로 통제하고 디자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왜 이렇게 나를 분석해 보니 나는 공부하는 건 새벽에 맞아, 아니면 한밤중에 맞아, 그리고 점심 먹고 나면 도저히 머리를 돌리는 일은 안 되니까 여럿이서 모여서 하는 그냥 회의를 하는 게 낫겠어, 뭐 이런 거. 그리고 이번 주는 이제 이것까지 끝내야 되고, 이번 달엔 이것까지 끝내야 되고, 근데 나는 오전이 굉장히 집중도가 높으니까 여기에 이런 일을 배치하겠어. 이렇게 시간을 통제하는 어떤 습관들, 그런 것이 나의 뇌의 어떤 그 능력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하루 계획을 잘 세워서 사는 일상 습관이 결국 뇌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되는 거겠죠. 8번째는요, 독서하는 거예요, 독서. 근데 뭐 독서, 뭐 더 이상 제가 뭐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요새 어떤 책 읽고 계세요, 여러분? 독서는요, 정말 만화책을 보는 한이 있어도 항상 꾸준히 하는 것이 뇌의 어떤 훈련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훈련, 그 다음에 내 인생을 조금 더 정말 풍요롭게 사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 것 같습니다. 독서도 사실 습관이거든요. 일단 책을 사서 이렇게 막 책상에다 쌓아놓으세요. 결국에 읽게 돼 있습니다. 그 먼지만 뒤집어 쓰게 그렇게 놔두는 거, 이게 보면 볼수록 거슬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읽으실 거예요. 일단 책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처음에는 아주 이제 쉽고 재미있는 책, 웹툰도 좋고 아주 가벼운 소설책도 좋습니다. 잡지책도 좋고요. 신문 읽는 것도, 매일매일 신문 읽는 것보다 뭐 더 좋은 건 없고요. 그래서 독서하는 것도 뇌의 능력을 높이는 그런 일이니까 꼭 진행하시고요. 맨 마지막으로 의식적으로 중단하기입니다. 사실 제일 위로가 되고 제일 마음에 들어요. 뇌의 훈련에 의식적으로 중단하기가 들어가 있다는 거. 어떤 이제 정신을 이제 긴장하지 않는 상태, 완전히 그렇게 멍하게 있는 상태 있잖아요. 그게 뇌 훈련에 좋다고 합니다. 기쁘시죠? 굿뉴스. 그래서 계속 뭘 욕심껏 열심히 한다고만 그래서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능률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사람도 좀 쉬어야 되고, 몸도 쉬어야 되고, 마음도 쉬어야 되는데, 뇌도 쉬어야 됩니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멍하니 그런 바닷가에서 이렇게 파도 치는 거 그냥
한 시간 내내 커피 마시면서 멍하게 보고 있는 거. 그게 그냥 멍하게 그냥 웨이스트 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우리의 뇌를 막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얼마나 정말 마음도 훈련되고 그럼 마음도 훈련되고 뇌도 훈련되고 너무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저는 이제 지금 뭐 파도 쳐다보면서 멍하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저 요즘 어떤 거 하나 하면 이제 하루 일과가 다 끝나잖아요. 뭐 강의를 하든 아니면 뭐 촬영을 하든 뭐 인터뷰를 하든 책을 보든 원고를 쓰든 어쨌든 하루 일과가 딱 끝나고 나면 저는 이렇게 그 유튜브 중에서 이렇게 재즈 음악 굉장히 잘 트는 그런 유튜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음악을 틀어놔요. 그거를.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멍하고 있는 거예요. 멍하고 이게 소파에 앉아서 그냥 멍하고 밖에 내다보면서 멍하고 그렇게 이제 한참 동안 한 30분 동안 이제 음악 듣고 그러고 있으면 좀 많이 회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누워서도 멍하니 있고. 그래서 그렇게 멍하니 있는 시간을 결코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의 뇌를 훈련시키고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뇌의 어떤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뇌의 능력을 더욱 높이는 9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나의 뇌는 갈수록 더 훈련돼서 더 좋아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늘 이제 이 9가지를 실천하셔서 아주 슬기롭고 지혜로운 점점 더 나이 들수록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세미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